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주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온 곳은 대학로에 있는 연기학원입니다. 아니 생뚱맞게 왜 갑자기 연기학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연기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 50 먹고 무슨 연기학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연기학원을 다니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잘 웃질 않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내가 웃는 것만 잘하면, 그러니까 표정만 좀 웃으면 구독자가 10배가 아니라 한 100배로 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좀 웃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막 웃는 표정도 짓고, 그리고 막 얼굴 마사지도 제 나름대로 막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연기 수업을 받으면 웃는 표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에 좀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학원이라는 게 그 연기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뭐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아주 작은 행동, 뭐 악수하는 거서부터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자세라든가 뭐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세련되게 깔끔하게 행동을 하고 매너 있게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매너 없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기 학원에 다니면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좀 세련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혼자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기학원이라는데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연기학원을 처음 다니게 됐습니다. 대학로에 그 가수 양희은 씨 동생인 양혜경 씨라고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이 운영하는 학원인데 거기에 연락을 했더니 1:1 개인 레슨을 할 수 있는 분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지금 지난주에 한번 연기 수업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방금 연기 수업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이 중요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연기학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고요. 그러면 대학로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사주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연기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대학로 해화역 부근인데요. 이 대학로를 거닐면서 여러분들하고 사주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준비했냐면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라는 게 이제 완벽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 여자운이 유난히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자식운이 유난히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재물운이 유난히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게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오행이 균형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토기운만 4개가 있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수기운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주가 토기운일 경우에 이 토기운이라는 게 수기운을 극하니까 이분이 남자였을 경우에는 여자운이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자운이 안 좋은 남자들이 특히 또 20대에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가장 많이 하고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가 20대인데 이때 특히 또 여자운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주 자체가 원래 여자운이 안 좋은데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인 20대에 특히 그때 운이 10년대 운이 여자운이 안 좋으니까 상당히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20대에도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상형을 만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좀 괜찮은 여자들, 매력적인 여자들, 이런 여성들과 인연을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자식운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유난히 재물운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나의 사주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사주가 이런 식으로 안 좋아요. 특히 어느 한쪽에 상당히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운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운이 약하단 말이에요. 제가 남자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남자운이 약한 분들도 많이 있겠죠. 내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운이 많이 약하면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람이 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여자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여자는 키도 크고 예쁘고 뭐 성격도 좋고 그래야 돼, 이런 자기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요. 가장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나에게 오는 여자를 막지 않고, 그리고 나를 떠나가는 여자를 잡지 않는다. 이런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운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자운이 약하다는 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은 좋은 여자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잘 안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가 별로 안 좋을 때, 처지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 백수로 계속 지낸다거나, 취업을 못 해가지고 백수로 계속 지낸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자존심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여자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자를 아예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좋다거나 외모가 뛰어나 출중하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자운이 너무 안 좋으면 청춘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못 만난다는 게 아니라 만나긴 만나는데요, 일단은 좋은 여자하고 인연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자기한테 잘 안 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운이 약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여자에 대해서,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운이 안 좋은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재물운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돈을 벌겠다고 그 재물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론 재물운이나 뭐 이성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10년 대운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착실하게 차근차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조금씩 차근차근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어떤 투기 같은 이런 횡재를 바라는 거, 이런 것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운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식 투자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운이 내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돈을 차근차근 모으는 거예요.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나중에 그 부동산 분양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장만한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이 낫고, 횡재를 바라는 그런 일은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가지가 이제 운에 있어서 대단히 약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운이 약하다든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운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재물운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자식운이 안 좋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안 좋은 운에 대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지나친 집착을 갖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 자식운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자식운이 안 좋은데 그 자식도 아버지 운이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가정에 특히 더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자식이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부모를 잘 안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자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낫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학교 기숙사로 보낸다거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학로에 나왔습니다. 대학로에 나와서 제가 다니는 연계학원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안 좋은 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식운이든 재물운이든 이성운이든 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요, 남자운이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여자분이 미모가 뛰어나고 남자친구가 많고 남자들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남자를 오래 사귀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그 여자분이 외모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위에 남자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취하듯이 그 여자분도 남자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외모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 직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성운이 안 좋을 때, 그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겸손한 자세를 갖고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사주 토크 오늘 대학로에 나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